코로나는 인류의 재앙이지만 메타버스는 인류의 축복이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 특정한 경험의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VR, AR, 인터넷을 포함한 3D 가상 공간으로 구성되어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중요한 건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적, 예술적 활동을 할 수 있고 현실에서는 제약이 따르는 물리적 이동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메타버스란 개념은 이미 2000년대 우리나라 SNS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싸이월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싸이월드에서는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방을 꾸미고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싸이월드의 아바타는 다양한 콘텐츠 형태로 제작되고 발전했는데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와 닮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기자의 끌리는 이야기 책글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주제는 메타버스입니다. 이미 서점에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책들이 10여 종 이상 출간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권을 골라봤습니다. 슬로디 미디어에서 나온 메타버스 골드러시라는 책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인 오썸피아의 민모노 대표가 쓴 책입니다. 그는 메타버스가 우리의 일상이면서 미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나 모임 등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무 형태도 재택 비중이 높아지면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 메일이나 카톡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란 개념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20대 전후의 MZ세대는 물론 디지털 이주민으로 불리는 40, 50대 시니어 세대들을 겨냥해 기존 플랫폼 업체들도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임, 쇼핑 등 다양한 SNS 채널에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는 세컨드 라이프의 부활을 꿈꾸는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상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 형태로 서비스되는 네이버의 제페토, SK텔레콤의 이프렌드, 게더의 게더타운 등이 있습니다. 또한 IT 선도 기업들의 발빠른 움직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OS 윈도우 11을 선보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메시를 출시해 디자인, 설계, 의료 등 다양한 직업군의 작업자들이 아바타를 통해 3D 공간에서 협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온라인으로 개최한 글로벌 컨퍼런스 이그나이트를 통해 90개가 넘는 신규 서비스와 업데이트를 공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날 발표된 신규 기술에는 메타버스, 인공지능, 초연결 등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조직과 구성원, 아이디어 등을 연결하는 새로운 해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기술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3D 디자인 협업 플랫폼이라는 옴니버스를 출시해 모든 3D 시각화 프로세스를 클라우드에서 실시간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공간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 그 속에서 상호 융합하고 공진화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은 앞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기관인 스트래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20년 50조 원으로 2023년에는 535조 원 이상, 2030년에는 1조 7천억 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 메타버스 관련 예산으로 2조 6천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한류의 바람을 타고 문화와 IT 기술, 콘텐츠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른 우리나라가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영향력을 발휘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골드러시의 민문호 대표는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메타버스 활용은 가상 공간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추세가 반영된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도 MZ세대를 공략하고 디지털 리딩 기업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는 앞으로 중장년층과 시니어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의 산업의 발전도 기대되지만 당분간은 MZ세대를 주축으로 한 콘텐츠와 기술 개발 위주로 메타버스 시장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세상도 인간이 활동하는 세계이므로 현실 세계와 비슷한 각종 범죄와 윤리적 문제 또는 지금껏 겪지 못한 새로운 문제도 벌어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 세계와 흡사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메타버스 공간에 필요한 법과 윤리 강령, 그리고 철학적 정립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AR, VR, MR 기술이 혼합되어 양방향의 콘텐츠로 사용자가 주인인 세계를 말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들은 오픈월드 형태의 메타버스 공간에서 크리에이터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시장이 성숙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크리에이터가 되어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탈 휴먼으로 활동하고 있는 로즈와 같은 버추얼 휴먼 인플루언서의 활동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은 의료나 예술, 여행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버추얼 휴먼을 마케팅에 이용함으로써 특정 고객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광고가 가능하고 사생활을 통제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지속 가능한 브랜드 광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메타버스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문화재 디지털 보건가로 활동 중인 박진호 박사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디지털 가상 공간의 확장이라는 기회를 낳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인류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를 만들어 나갈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금강을 찾아 떠났던 과거 골드러시 때처럼 이제 새로운 메타버스 시장에서 금맥을 찾기 위한 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메타버스 골드러시는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과거, 현재, 미래의 비즈니스의 사례와 윤리적인 시사점까지 생생한 예시를 통해 쉽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미래 산업의 열쇠로 불리는 메타버스에 누가 마지막에 탑승할 것인지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